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 ESG 기획팀 이상은 부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ESG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ESG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ESG 경영을 위한 사업과 과제들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그 사업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해왔는지 실무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ESG는 금융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EP FI라는 유엔 관련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2006년 책임투자 원칙을 제정을 할 때 활용되었던 단어인데요. ESG는 투자자, 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사회책임 경영이나 녹색 경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사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사들도 ESG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ESG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금융회사의 ESG 경영을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 페이지가 좀 많은데 제가 중요하고 또 좀 기존과 다른 사항 위주로 중점적으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과 주요 과제, 일반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SG 거버넌스입니다. 저희도 이제 피투자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ESG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다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G라고 다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ESG 실행을 하려면은 구동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2015년도부터 이사회 내 위원회를 또 수립을 해서 그런 체계가 있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ESG 공시이고요. 저희도 이제 이것도 2005년도부터 발간을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른 데와 다른 차별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여러분도 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TCFD나 SASB, SASB, GRI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왜 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SG 금융 상품이고요. 실제 고객들과 저희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상품과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ESG 쪽에서는 좀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ESG를 시작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희는 2005년도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 저희 표 위에 있는 맨 왼쪽에 2005년도 시작이 ESG 공시가 이거 세 번째 주제여서 제가 3으로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공시가 중요한 것이 이게 기업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한번 이게 공시를 시작하면 매년 저희가 공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내부의 ESG 활동들을 계속 점검하시게 되고 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측정도 하게 되고 목표도 설정하면서 실행력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 공시를 하다 보면은 또 기업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게 돼서 또 이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시거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ESG 공시 법제화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유효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저희가 쭉 연도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한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저희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들이니까 나중에 이 지속 가능 경영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이제 2020년도에 수립한 ESG 전략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ESG는 기업 미션의 실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 하단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 이제 맨 끝에 미래를 함께한 따뜻한 금융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기업도 다 유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왜 ESG를 하느냐라는 다양한 이유 중에 기업 미션 달성을 위함임을 강조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ESG 원칙, Finance for Impact입니다. 저희가 이게 2020년도에 수립한 전략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 기업들의 ESG와 금융회사의 ESG는 무엇이 다를까?
라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ESG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도 없고, 또 이게 라이센스업이라서 정부의 그 S 영역, 뭐 사회 정책들을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뭐 재벌이나 오너가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지배 구조도 굉장히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금융회사가 ESG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라고 했을 때, 금융회사는 저희 혼자만 ESG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고객들이 ESG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ESG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Finance for Impact라는 의미가 이해관계자를 변화시키는 금융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원칙을 정했고요. 또 브랜드 슬로건도 저희가 Do the right thing이라고 이제 정해서 ESG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희도 하지만 고객들도 다 같이 함께 하자라는 이제 의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ESG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인 실행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저희는 5대 임팩트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금융회사가 하는 업무 중에 ESG가 아닌 게 없기는 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소통할 때만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이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신한의 주요 집중 과제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5대 과제는 결국 다 비즈니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로카본 드라이브라는 이 전략은 또 저희가 친환경 금융시장을 선도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트리플 K라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혁신 금융과 같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 비금융 지원을 특화해서 유니콘 기업과 같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 기업의 심사 역량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호프투게더라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금융 소외 계층을 거래 고객으로 업스케일하고, 또 네 번째 사회 다양성 추구. 뭐 이 부분은 최근에 되게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그 다양한 조직원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 기업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5번째 금융 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저희 고객하고 연결된 과제죠. 즉 ESG는 어떤 기업의 수익을 포기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성장시키면서 저희 금융회사도 같이 성장을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저희 임팩트 과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외부에서 보셨을 때 금융회사들이 최근에 너무 ESG 중에 환경 쪽에서 E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금융회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S와 G는 이미 금융회사가 되게 잘 체계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 같은 경우 저희 뭐 서민금융이라든가 뭐 혁신금융은 거의 10수년 전부터 잘 이루어져 왔고요. 또 그 G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는 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일반 기업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법률을 지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의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영역 환경 쪽은 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해지지 않는 이 영역에서 저희가 서로 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언한 그 제로카본 드라이브는 저희 동아시아 최초로 그 탄소 중립, 그러니까 저희 금융회사의 어떤 내부 자체 건물, 여기에 대한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저희 신한금융그룹과 거래하는 고객, 즉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의 탄소 중립까지 선언한 최초의 선언입니다. 사실 2020년도에 저희가 이걸 발표했을 때 상당히 앞선 개념이어서 저희도 조금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비단 금융회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강연을 보시는 일반 기업들도, 특히 공급망, 대기업 같은 공급망을 포함한 어떤 그 기업들의 탄소 중립까지 지금 요청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가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저희 추진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단순하게 방향성만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축을 시키려면 저희가 금융자산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제대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그래서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세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는 뒤에 또 설명드릴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PCAF, PCAF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측정을 했고요. 저희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기준으로 저희 210조 원 자산에 한 저희 4,6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감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감축 목표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SBTI라는 방법론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2030년까지 36.2%, 그다음에 2040년까지 62.5%의 감축 목표 수치를 이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축 목표를 어차피 총액으로 저희 관리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이러한 활동들은 이제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저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또 친환경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업들의 거래를 확대하면서 그런 금융자산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 총량을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탄소 중립, 넷제로를 위해서는 감축도 중요하지만 그걸 상쇄하는 그런 활동도 중요한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저희가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친환경 기업과 사업의 대출과 투자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0조 원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금융자산의 탄소 배출량 측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금융은 이제 대출해주고 투자해주는 고객들을 통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Financed Emission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Financed Emission을 측정을 할 때 6가지 분류, 즉 저희 왼쪽 하단에 보시는 주식 채권, 기업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차량 대출 이렇게 자산 분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4,600만 톤을 자산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설명드렸던 SBTI 가이던스 준용한 이제 목표입니다. 그 SBTI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에 대한 목표 설정에 대한 툴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일반 기업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감축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고, SBTI라는 이니셔티브는 목표를 그냥 설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니셔티브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그럼 대체 어떻게 관리할 건데? 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출량 상위 50개사, 대다수 조금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기업들을 중심으로 배출량과 또 해당 기업의 친환경 전략이라든지 계획들을 좀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산업별로도 또 좀 탄소 집약도라는 지표를 좀 활용을 해서 저희 원단위 배출량을 낮추는 기업을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집약도는 저희가 투자한 그 금액의 1억 원당 해당 기업이 배출하는 그 탄소 배출량을 이제 측정을 할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하는 노력을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업들에게 아마 환경 정보 공개를 권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초기에는 뭐 이렇게 금융지원 축소나 이런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형태로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그 금융회사의 고객들이 그 탄소 중립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그 신한금융그룹 제로 카본 드라이브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또 산업별로 유의 영역에 대해서 금융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거액 기업 대출이나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대출 심사를 할 때 그 환경사회 영향을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 측정을 하고요. 이거를 기존에 있는 대출 심사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서 뭐 금리라든지 또 이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임팩트 과제는 트리플 K라는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닌 비금융적 지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의 업무 공간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뭐 플랫폼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스타트업과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호프 투게더 SFG라는 거고요. 어떤 사회 전반적인 ESG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맨 하단에 보시는 저희 전략 방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금융약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방향성에 맞춰 추진하고 있고요. 이 활동의 가장 큰 거는 뭐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또 가장 큰 활동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팩트 과제인 사회 다양성 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연구 결과가 조직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입사한 직원들의 비율은 굉장히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임원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인력 그 풀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좀 미리 그 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슈어로즈라는 프로그램을 올해로 이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CEO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회 다양성 추구는 단순하게 저희 조직 내부에서 또 머무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전략 방향인 이해관계자 함께하는 이제 변화하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의 원칙을 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이 원칙 제정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이사회위원회 결의를 받았고요. 현재 저희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사회 다양성을 추구를 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사모펀드 사태들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드리게 되어서 내부적으로 정말 크게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상품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 일회성이 아니라 또 지속적인 내부 체계와 점검과 또 감사를 통해서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는 금융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임팩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과제가 어떠한 체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많은 기업들이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 ESG위원회 많이 신설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2015년도부터 ESG 전략위원회를 예전 명칭은 사회책임경영위원회였는데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이제 그룹 전체 ESG 전략을 결의를 하고 추진 성과와 방향성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좀 조직 체계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이 표의 가운데 맨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보시는 그 실무단과 CSSO 요걸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임명을 하고 협의회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ESG 업무를 2019년도부터 전략 부문에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SO가 그 Chief Strategy and Sustainability Officer인데요. 2019년도부터 신한금융 지주를 비롯한 당시 16개 전 계열사에게 다 CSSO로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인 2021년에는 이게 이제 그 해당 임원 담당 임원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 모든 CEO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사결정 아래서 세 번째 보이시는 그룹 ESG 추진위원회 를 작년에 신설을 해서 그 전 레벨에 걸쳐서 체계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또 이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저희 그룹 CEO를 비롯해서 각 계열사
이제 CEO의 평가 지표인 KPI에도 저희가 ESG 관련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더욱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이제 검토하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어떤 과업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 좀 표를 제가 했습니다. 요즘 매 회차별로 정말 다양한 안건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요. 최근에 또 어떤 결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어떤 실행력이 또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업들을 보시고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구동 체계 중 하나입니다. 신한 SVMF. 저희가 신한 그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도 만들었고요.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ESG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화폐화된 그 숫자로 제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차 측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ESG 활동들을 연도별로 측정하고 추이를 파악하면서 각 활동의 전략 방향이라든지 추진 방향을 정하면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재단인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공시된 사회책임 보고서에도 이 측정에 대한 숫자라든지 프레임워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ESG 공시입니다. 제가 맨 앞에 좀 길게 ESG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또 금융사이기 때문에 저희랑 거래하는 고객에게도 ESG 공시를 독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제 모범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매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희 웬만한 내부 정보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보니까 ESG 보고서가 그 특성상 정량 데이터들이 4월, 5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상반기 말에 보통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발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저희는 좀 작년부터 그 1분기 내에 ESG 하이라이트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이제 추가로 제작을 해서 연 2회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ESG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존 ESG 공시 보고서보다 좀 누구나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전년도에 했던 주요 활동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또 저희 회사의 ESG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ESG 공시를 좀 준비하시다 보면 다양한 글로벌 표준들, 이니셔티브를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도 최대한 이제 외부에서 요구하거나 또 새로 나오는 이니셔티브에 맞춰서 공개 영역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 ESG 공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TCFD일 겁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저희 신한금융그룹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에서 최초, 이게 원래 또 금융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최초로 TCFD 지지 선언을 하고 2018년 보고서부터 이 체계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항목들이 없어서 우선은 있는 그대로 이제 공시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EX 스토리를 이제 공유를 보통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 공시를 시작함으로써 저희가 뭔가 외부에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저희 내부 실행력이 강화가 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공시를 시작으로 어떤 새로운 ESG 활동이나 전략들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그 ESG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동종업계는 물론 또 전 세계 기업들과 함께 실행을 해야지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특정 아젠다에 대한 실행 프레임워크를 수립을 하는 단체를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겨나가고 있고 저희도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떤 추진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추진 체계를 가지고 저희 쪽에 접목을 함으로써 또 같이 맞춰서 저희 ESG도 성장할 수 있어서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가입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이행을 2년 내 이행, 3년 내 이행 이렇게 좀 약속을 하게끔 이제 이행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자동 탈퇴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입하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좀 팔로우업 하신다면 또 실행력을 기업에서도 강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재 탄소 중립에 대한 금융의 영역이 또 이제 동일한 기준이나 언어가 아직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 또 탄소 중립 쪽에 또 그 전략 수립부터 목표 설정, 추진, 점검에 이르기까지 어떤 플랜 2C 관점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각각의 활용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비재무 정보인 ESG가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로부터 나왔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UNEP FI라는 그 단체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라는 단체인데요. ESG가 나왔던 그런 단체인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직 이제 ESG가 재무정보처럼 또 국제적인 표준이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뭐 K-팝이나 이런 것처럼 좀 ESG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런 UNEP FI라는 이런 단체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 대부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16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이 단체의 뭐 리더십 위원회라든지 글로벌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아시아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작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캅26 제26회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또 신한금융그룹이 아시아 민간금융사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파이낸스데이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어떻든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저희가 이제 선언을 하면 또 그만큼 실행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신한금융그룹이 저희의 이해관계자, 즉 이 강연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희 고객들의 ESG 활동을 어떻게 독려하는지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에 속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는 ESG 평가 기반의 금융상품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ESG를 전환하고 또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ESG 컨센서스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투자 대상 기업의 ESG 평가 지표를 분석을 하고 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ESG 평가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실 수 있어서 또 ESG 전략 방향 추진하시는데 좀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되고요. 또 신한자산운용에서는 블랙록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아닌 개인 고객들도 일상생활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금융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ESG 실천 서약을 하는 고객들한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이나 또 친환경 관련 활동이나 거래할 때 캐시백률이 높은 카드도 있고요. 또 ESG 관련한 ESG 잘하는 기업만 집중 투자를 하거나 또 저희가 쉽게 접하기 쉽지 않은 해외 탄소 배출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 비즈니스에서는 ESG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발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